네, 안녕하세요. 토스 TPM 이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엔지니어도 와 있고 저보다 훨씬 더 TPM 일을 잘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분이 올라오셔서 여기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그 한번 이제 TPM이 어떻게 제가 되어 왔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혹시 앞으로 미래 TPM으로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0월쯤 저희 CTO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기술 조직에 테크 플랫폼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당신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방식을 구조화해서 시스템화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머신러닝 팀에서 PM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했고 저는 이제 좀 지식이나 어떤 지혜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엔지니어들과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TPM이라는 직군을 새롭게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사랑하고 굉장히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브옵스 팀 리더 분이 지나가면서 TPM과 일을 함께해서 너무 좋다.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이 세션의 전체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TPM은 엔지니어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제거해주고 함께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는 오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TPM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TPM에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P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P가 프로덕트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닌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해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잘 정의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TPM이 푸는 문제들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직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복잡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토스는 이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 당시만 해도 500에서 1000명 되는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작은 조직으로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도가 높아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앞에 있는 분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백브리핑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내용이 얼마나 서로 상이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조직이 커지면서 훨씬 더 어렵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팀에서 각자의 문제를 최적화해서 풀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우리 전체 조직에서 역시나 최적화돼서 풀렸는지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에서 문제를 풀 때, 한 팀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조직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잘 풀리겠지만 과연 옆 조직 그리고 회사의 저 멀리 있는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알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팀에서 프로젝트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품과 엔지니어링 조직에서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고 그 이유는 제품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않죠. 엔지니어링에서는 결국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앞서 세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는 장애를 잘 막아야 되고 이 장애가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더 고도화해서 풀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행적인 측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직에서는 항상 서로의 생각에 갭이 발생하고 이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TPM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기에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정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업무적인 방향성,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팀에서 한 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관점 그리고 팀을 넘어서는 관점에서의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의 최적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를 항상 프로젝트나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지막에는 기술적인 얼라이먼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TPM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TPM이 과연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미 우리 기술 조직에서 테크 리더들이 엔지니어링 매니저들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PM을 별도로 두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고 TPM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르다면 TPM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TPM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직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분업화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스킬셋,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매니저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가거나 각 엔지니어들이 여러 프로젝트에 할당돼서 업무를 할 때 그 엔지니어들의 넥스트 성장이라든지 그 프로젝트에서 누가 제일 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와 같은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업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PM은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실행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실행을 더 촉진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업화돼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TPM은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팀에서 TPM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TPM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TPM을 저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TPM이라는 직군으로 일을 하지 않았었고 PM으로 일을 했지만 이러한 행동 방침을 제 마음속에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이 확장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머신러닝 팀 안에서의 한 PM으로서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팀 하나만이 움직여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팀인 데이터 플랫폼 팀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됐고 이제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조직들과도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팀에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 사이의 조율 역할, 여러 팀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TPM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수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조직이 확장되고 커져왔기 때문에 TPM이 필요했는데요. 과연 TPM이 그럼 작은 조직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은 조직에서도 TPM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조직 혹은 작은 프로젝트 안에서도 그 프로젝트 하나만 보지 않고 전사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사고를 하고 확장을 해서 일을 진행시킨다면 반드시 또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시작하고 바로 실행을 한다면 TPM이 어떤 조직 사이즈에서도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TPM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최초에 더 빠르게 식별을 하고 프로젝트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 문제를 엔지니어들과 함께 푸는 것 그건 역시 TPM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어떤 대부분이 아마 엔지니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지니어로서도 각자의 문제, 프로젝트를 풀고 계실 때 이 리스크가 어느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이슈업을 하고 해소해 나가신다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TPM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TPM을 넘어서 더 훌륭한 TPM이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집중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에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듣고 그것이 다른 팀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챙겨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PM은 목표를 수립하고 함께 그 목표나 목적을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조합해서 하나의 범주화로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디테일들을 때로는 자연스럽게 무시하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을 식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략적인 사고라는 것이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전략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고 현재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셋업했던 목표를 그냥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결과를 끝그림을 생각해내는 것, 상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술적인 배경인데요. 당연하게도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려면 이 엔지니어 분들이 가지신 기술적인 내용들을 동일한 언어로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기술적 언어의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라서 이 언어를 하나 알아가신다면 아마 좀 만약에 커리어상에서 TPM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현재 다른 팀 리더, 엔지니어링 팀 리더를 하고 계실 때에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메타 리더십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5가지 관점에서의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메타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현재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르고 이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판단을 굉장히 유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도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 그리고 그 워킹 그룹 안에서의 그 매니지먼트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리드 다운이라고 개념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사실상 스폰서십이나 회사 안에서의 다이나믹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드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경영진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들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내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서 이들에게 힘을 얻어서 권위를 얻어서 진행시킬지,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 어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사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조직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프라 레벨부터 보안이라든지 제품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플랫폼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리드 비욘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회사 밖의 이야기입니다.
뭐 고객이야 유저들이야 당연하게도 저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정부나 기관 혹은 대내외 환경까지도 사실은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고 항상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TPM의 관점이라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TPM의 하루입니다. 뭐 사실상 회의가 이 하루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마지막 7시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 종일 회의를 한 다음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인 문서화가 시작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 동안 나눈 대화들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거나 어떤 문서를 남긴 다음에 다시 한번 싱크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싱크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정확하게 일치했는지 그리고 이것대로 실행이 되면 될지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랩업을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돌아가신다면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들과 결론이 나올 텐데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문서로 정리해서 공유하시는 것, 그것이 TPM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좀 통상적인 T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토스의 TPM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스의 TPM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임팩트를 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실행을 시켜서 실행이 됐으니 이제부터 데이 원으로서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 데이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가 원래 원했던 고객 가치나 비즈니스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오너십 있게 챙기는 것이 토스의 TPM이고 그 TPM은 굉장히 큰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건드리면서 결국에 엔지니어링 컬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토스의 TPM이 고민하는 지점이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TPM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테크 엑설런스 팀이라는 조직을 함께 또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테크 엑설런스라는 것은 또 TPM이 어떤 식으로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것이 테크 엑설런스 팀의 가지고 있는 미션이고 인프라 레이어부터 제품 영역까지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는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기술 전략부터 그 전략이 로드맵화되고 결국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퍼포먼스 높은 엔지니어링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까지 이 부분들을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테크 엑설런스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TPM이 P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역할인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토스의 PM, PO라고 할 수 있겠죠. PO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고객 가치를 빠르게 캐치업하고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준비가 없이도 실행에 뛰어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바로 뛰어내릴 준비가 이미 된 사람들이죠. 그럼 그때 PO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면 그 다음부터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올 수 있게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부분들은 TPM들이 엔지니어들과 바로 뚝딱뚝딱 무엇인가 설계해서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TP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